안녕하세요. 와인 담은 이야기 정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던데요. 여러분 퇴근 잘 하셨나요? 저는 퇴근길에 돌아오니까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요. 밥을 새로 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있는 밥도 차려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를 뒤적뒤적 하다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2조각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잘 돌려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서 먹고 있는데, 와, 이 순간에 같이 먹으면 좋겠는 와인이 한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와인을 여러분들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쉬기 전날 마시면 좋을 최고의 와인, 어떤 와인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같은 밤에 꼭 필요한 피로회복제, 그리고 자양강장제, 어쩌면 비타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수면을 유도하는 와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와인은 바로 포트와인입니다. 포트와인은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와인의 종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3가지 타입이 있죠. 첫 번째는 라이트 와인이라고 하는 와인이 있고요. 두 번째 와인은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세 번째 와인을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해서 일명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트와인은 대표적인 주정 강화 와인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유명한 사례가 스페인에 가면 쉐리라고 하는 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데이라 섬에서 나오는 마데이라,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포르투갈의 포트가 세계 3대 주정 강화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와인은 대표적인 디저트 와인, 우리 흔히 디제스티프라고 얘기하는 식후주 음료로도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포트는 색상별로 구분할 때는 레드 와인이고요. 숙성 정도에 따라서 토니, 그리고 루비, 빈티지, 이렇게 3가지 스타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포트와인들은 숙성을 좀 시키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종류를 막론하고 대부분 2년을 숙성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길게는 10년, 20년, 30년까지 아주 다양한 스타일로 숙성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트와인의 숙성도는 실제로 숙성하는 용기의 재질이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또한 숙성하는 장소의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온도랄지 습도랄지 이런 요소들이 포트와인의 숙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와인은 일반 와인들과는 다르게 와인을 생산하는 생산지와 그 다음에 실제로 와인을 숙성하는 장소가 다른 또 대표적인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포트와인의 생산은 포르투갈 북부 내륙에 들어가 있는 도우르라고 하는 산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와인을 생산하긴 하지만 실제로 장기간 숙성하기에는 너무 건조하고 또 뜨겁기 때문에 좋은 장소, 최적의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이 포트와인은 생산은 도우르에서 진행을 하되 대부분 이거를 숙성하는 장소로서는 해안가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 해안의 지역이 빌라노바 데 가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빌라노바 데 가이아는 오포르투 항구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기온의 변화가 급변하지 않는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포트와인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볼까요? 포트와인은 기본적인 스타일이 레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드 와인은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보통 16, 18도시죠. 실온에서 음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하지만 포트와인은 오히려 단맛이 있고 탄닌이 두드러지게 세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좀 시원하게 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트와인의 경우에는 레드와인이긴 하지만 비교적 차갑게 먹는 온도에 해당하는 10도, 12도씨가 적당한 음용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갑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랜 기간 인고의 세월을 지내온 포트와인은 당연히 향이 어떨까요? 네, 매우 뛰어나죠. 복합적인 향에다가 또 깊이 있는 향을 가지고 있는 게 포트와인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디제스티프라고 해서 디저트 와인 정도에만 그 용도가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푸드 페어링이 가능한 와인이 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나 초콜릿이 가미된 파이 아니면 케이크류, 물론 브라우니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조합으로는 사실 블루치즈를 항상 꼽습니다. 이 블루치즈는 우리가 알만한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탈리아의 고르곤졸라 피자에서 많이 보신 그 고르곤졸라 치즈가 대표적인 블루치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루치즈는 치즈 자체의 향을 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향이 강렬하죠. 그래서 숙성된 캐릭터가 아주 두드러지면서 맛은 또 짜고 아주 연질 치즈로 진한 질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치즈인데요. 이런 치즈하고 포트와인의 단맛, 그 다음에 복합적인 향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상의 궁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올리브하고 지방이 같이 들어가 있는 우리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세지죠. 볼로냐 지역의 소세지, 이런 종류하고도 굉장히 좋은 매칭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굉장히 스파이스하고 약간 짭조름했던 어제 먹다 남은 치즈 조각하고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트와인을 먹다가 안 남기시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가 불행히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와인이 남았을 때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모든 남은 와인은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포트와인은 알코올이 높기 때문에 길게는 냉장 보관 시에 3주 이상 보관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한번 오픈한 와인은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빨리 드시는 걸 권장하지만 그래도 꼭 보관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잘 밀봉하셔가지고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보관하신다면 아마 2주 이상은 보관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우리 집 홈바에서만 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초대하신다거나 좋은 중요한 자리에서 포트와인을 드시는 일이 있다고 하시면 신선하지 않은 걸 제공하시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오늘 몸과 마음의 힐링이 되는 아주 좋은 와인, 포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종합해서 포트와인 고르는 3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루비 포트나 빈티지 포트보다는 토니 포트를 선택한다. 토니 포트요. 자, 그 이유는 토니 포트가 색상과 향에서 기본적인 포트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니 포트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되도록 2~3만 원대의 저렴한 와인으로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팁이죠. 자, 일단 빈티지 포트랄지 또 싱글 낀따 빈티지랄지 아니면 10년, 20년, 30년에서 굉장히 장기간 숙성한 포트들이 실제 있어요. 하지만 그런 고가의 포트보다는 처음에는 저렴한 포트로 시작하는 것들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좋은 포트를 선택했더라도 맛있게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음식 페어링을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 초콜릿과 함께 드셔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의 포트 와인이 굉장히 생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산 포트 와인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 맛있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하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을 초콜릿이 아주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달달한 분위기의 연인끼리, 중후한 신사인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 혼자 마셔도 마냥 좋은 포트,
어떠세요? 한번 드셔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팁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담뿍 와인 담은 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